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제1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가 지난 17일 개최됐습니다. 9월 한 달을 뜨겁게 달궜던 대한민국 청춘들의 토론 한마당, 2018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이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2018 선사마라톤과 함께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관위가 제작한 뮤지컬 군수선거와 웹드라마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주연 배우들이 아름다운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서포터즈로 위촉됐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지방선거와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선거연수원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여성단체, 그리고 이화여대와 동국대가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해 13주간 2018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제1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가 지난 17일 개최됐습니다.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2020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안건의 논의와 의결이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순일 위원장, 문상부 상임위원을 비롯해 9명의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 제13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의결 진행에 앞서 김세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준비사항과 위탁 선거관리,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소청 종결 상황 등에 대한 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주요 의결사항으로 2020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지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관련 법안의 합리적인 개정이 추진될 때까지 획정위의 구성과 운영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의 알 권리 보장,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범죄의 예방 및 절차 사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대전, 세종, 전북 등 시도선관위 신임위원 위촉안이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9월 한 달을 뜨겁게 달궜던 2018 열린 토론대회의 결승전이 드디어 개최됐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결승전에 오른 대학생부와 고등학생부 4팀 중에서 대상의 영예는 어떤 팀이 안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청춘들의 토론 한마당 2018 열린 토론대회 결승 소식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대학생 96개 팀, 그리고 고등학생 32개 팀의 치열한 경쟁 끝에 결승에 진출한 4개 팀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9월 숨가쁘게 달려온 2018 열린 토론대회의 결승전이 지난 15일 열렸습니다. 지난 9월 7일과 8일 예선전과 본선전을 통과한 대학생부 뉴페이스와 중용의 미팀, 그리고 고등학생부 말로 합시다와 토마토팀이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표정으로 결승 무대에 오른 4팀은 말 한마디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토론을 이어나갔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영식 상임위원과 윤태진 위원을 비롯해 동아방송예술대 전희락 교수, 동국대 박명호 교수, JTBC 정치 2부장 이상복 기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서 각 팀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즘 시대야말로 좀 논리와 근거를 갖춘, 그다음에 품격이 있는 그런 토론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런 토론을 보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대회 결과 중앙대학교 뉴페이스 팀과 인천외고 말로 합시다 팀이 대상의 영예를, 연세대학교 중용의 미 팀과 거제의 선고 토마토 팀이 금상을 수상하였고,
대상 수상팀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청춘 대한민국을 토론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8 열린토론대회 결승전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명예위원 안나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오는 10월 7일 JTBC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올해부터 2018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로 명칭을 변경해 개최하였으며 매년 토론문화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토론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42.19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마라톤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생활 스포츠와 연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던 중앙선관위가 이번에는 마라톤 대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2018 선사 마라톤과 함께한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홍보 현장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18 선사 마라톤 대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스코트 참참이가 등장했습니다. 중년의 마라토너부터 두 딸과 대회를 찾은 아빠까지 참참이와 인증샷 남기기에 열중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2018 선사 마라톤 축제와 연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선거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 역대 선거사진 전시와 선관위 캐릭터 포토존이 설치 운영되었고 선관위 직원들은 대회 참석자들에게 홍보용 티셔츠와 스티커, 물티슈 등을 나눠주며 깨끗한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선사 마라톤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자금 후원금 그리고 상시 제한에 대한 어떤 캠페인을 벌려고 이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마라톤 대회에는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이 참석해 마라톤 참석자들과 홍보에 나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생활 스포츠인 마라톤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의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청탁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활성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알리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뮤지컬 군수선거와 웹드라마 지금 만나러 갑니다도 그중에 하나죠.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작된 두 작품의 주연 배우들이 중앙선관위의 서포터즈로 위촉됐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 앞장설 새로운 얼굴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삼도민이 모여 사는 조그만 시골 마을 우리곤 사랑리에서 군수선거가 실시되면서 베트남안의 투이와 평범한 농군 나훈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아낸 창작 뮤지컬 군수선거. 선거 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과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모습을 풍자와 해악으로 담아낸 군수선거는 선거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재미와 감동으로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선거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군수선거의 출연 배우 신금숙, 여신우, 윤이나 씨와 중앙선관위 제작 웹드라마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사전투표 사무원 역할을 맡은 배우 이채은 씨가 선관위 서포터즈로 위촉되었습니다. 지난 17일 중앙선관위는 이에 위촉식을 갖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알리기에 앞장서준 이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는 네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또 이 네 분이 저희 선관위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지난 지방선거를 제가 거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유권자들의 참여율이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더욱더 소통하고 또 훌륭한 콘텐츠로
같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 동안 서포터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는 앞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선관위와 함께 유권자에게 민주주의와 선거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15년부터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과 국민소통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유명인을 서포터즈로 선정, 위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울랄라 세션, 바이올리니스트 유에스더, 댄스팀 제로백 등을 서포터즈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방선거와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지방선거와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 리포트로 확인하시죠. 2018년 올해에도 대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정치 참여 열기가 이번 지방선거로 이어져서 23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인 60.2%를 기록함으로써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선거 후 3개월이 지난 오늘 세미나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제도 개선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선거와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나타났던 문제점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선거구제 개편,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최근 거론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문상부 상임위원회 개회사에 이어 윤종필, 정춘숙 국회의원의 축사로 문을 연 세미나는 공직선거에서 정당 편중 현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지방정치의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의 현실과 개혁 방안 등 총 3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서울대 강원택 교수, 건국대 이현출 교수, 단국대 가상준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방선거의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방선거와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학문적 기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30일 제20대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 운영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 사무 일정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30일에 시행되는 제20대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거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선거개요 설명, 명부 작성 및 후보 등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등 선거 사무에 관한 내용과 선거운동, 투개표 방법, 참관 방법,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의 제한 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련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선거 사무 안내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0대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거는 위탁선거법 및 산림조합 중앙회 정관 등에 의한 임의 위탁선거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개표 관리 및 예방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그리고 경인교육대학교와 함께 손을 잡고 인천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업무협약식 소식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 인천을 대표하는 주요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경인교육대학교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각 기관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김인욱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도성훈 교육감, 그리고 경인교대 고대혁 총장은 인천 시민의 민주정치 및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상호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에 앞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인옥 위원장은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은 인천의 특성을 설명하며 공동체 의식 회복과 정치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한 이번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성사된 협약은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 민주시민교육사업 공동기획 추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인력, 콘텐츠, 시설 등의 공유를 골자로 하며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협약은 인천을 이끌어 나가는 5기관이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구축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정치 문화와 시민의식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요즘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창의력인데요. 중앙선관위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 사고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창의 역량 강화 특별교육,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미국 민주주의와 건국의 아버지들을 통해 본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역사 속 리더를 통해 본 혁신이란 무엇인가까지 중앙선관위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하고 선거 전문 인력의 개방적 창의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 창의 역량 강화 특별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아산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자 한국선거방송 시대를 그리다에 출연했던 김지윤 박사와 홍서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역사인연구소 심용환 소장이 강단에 올라 중앙 및 시도선관위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조명해 볼 수 있는 혁신적 리더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의 이튿날에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절차 분야, 조사 분야, 홍보 분야의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환경변화 대응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세에 대한 박영수 차무차장의 특강이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창의적 인재가 조명받는 시대 흐름이 맞춰 이번 특별교육을 마련했다며 발전적으로 진화하는 기관이 되기 위한 직원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희미해진 지방선거를 다시 되짚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선관위 절차사무보고 담당자들입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7회 지방선거 절차사무보고에 관한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평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공직선거 때 개선 방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그리고 지역구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던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인수 4,290만 7,715명으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선거사무 운영과 보고는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의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했던 중앙과 각 시도선관위 보고 담당자들이 지방선거를 평가하는 회의를 마련해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 때 보고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일단 가깝게는 내년에 있는 조합장 선거 보고, 그리고 원래는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17일과 18일 개최된 이번 절차사무 보고에 관한 평가회에는 전국 선관위 선거사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방선거 업무 보고에 대한 평가, 애로사항에 대한 토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앞으로 실시될 대규모 공직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무자들의 의견 교류를 통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평가회를 개최했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 사무체계 확립을 위해 중앙과 지역 선관위 간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거연수원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여성단체,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가 여성 정치인 양성을 위해서 2018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개강식에 이은 이번 2주차 교육에서는 동국대 박명호 정치학과 교수의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강의와 박영선 국회의원의 정치와 여성 리더십 강의가 실시됐습니다. 13주간 운영되는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다양한 정치 입문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며 여성 정치인의 멘토링을 통해 여성 정치인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종호 사무국장이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2018 공안 분야 검사 대상 교육에 강사로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충청북도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번 특별 강의는 법무연수원의 협조 요청으로 실시됐으며 전국지청, 지검검사 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내년 3월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170여일 앞둔 가운데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조합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명선거를 결의했습니다. 인천선관위는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운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공명구호를 제창하며 돈선거 등 금품 제공을 하지 않고 비방, 흑색 선전을 자제하며 법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펼쳐 조합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인천시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사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관위가 오는 10월 30일에 실시되는 제20대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거의 예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종료 시까지 중앙위원회의 총괄 운영반을, 서울시위원회의 상주 전담반을 운영하고 총 2단계에 거쳐 선거 전반에 걸친 예방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보자 전담반과 선거인 전담반을 각 근무지와 주소지 관할 위원회에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한 예방 단속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병원장, 임명동의 투표에 61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46,178명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9월 셋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원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TV 토론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최초의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1960년 9월 26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의 토론인데요. 총 4번의 토론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제일 처음 열렸던 토론은 선거 결과까지 뒤집을 정도로 대중적 파급력이 매우 컸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이 열렸던 역사 속 그날, 1960년 9월 26일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의 토론 문화는 민주주의의 채택과 다양한 선거를 진행하면서 중요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1858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 당시 주지사였던 스테픈 더글러스와 노예제도에 관한 토론을 벌인 것을 계기로 후보자 토론을 제도화하게 됐습니다. 1920년대에는 대통령 후보의 선거 토론이 라디오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는 TV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1960년 미국 제4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닉슨은 당시 부통령으로 많은 경험이 있었던 반면에 케네디는 6년째 하원 의원을 벗어나지 못했던 정치 신인이었는데요. 누구나 정계 거물, 닉슨의 대통령 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그때 케네디는 닉슨에게 TV 토론을 제안했고 닉슨이 이를 수락하며 세계 최초로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시카고 CBS에서 열린 토론은 미국의 3대 TV와 라디오로 미 전역에 생중계됐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7천만 명이 많은 관심 속에 이를 지켜봤는데요. 닉슨의 승리를 낙관했지만 막상 토론이 시작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케네디로 집중됐습니다. 회색 양복의 특색 없는 음성, 유독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시종일관 불안한 모습으로 토론했던 닉슨과 달리 검은 옷과 스타일리시한 머리, 까무잡잡한 피부와 여유로운 말투의 케네디는 토론 내내 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리고 닉슨은 세부적인 공약 등 정보 전달에 주력했지만 케네디는 전반적인 내용만 알기 쉽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데 그쳤으며 미국은 훌륭한 나라지만 더 훌륭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마음을 빼앗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케네디와 닉슨의 TV 토론회는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운명의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는 49.7%, 닉슨은 49.6%의 득표를 얻으며 11만 표 차이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은 비록 4살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언행이나 비전에서 큰 세대 차이를 보였고 이들의 TV 토론회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바꿔놓으며 이미지 정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후보자 TV 토론회는 최초의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을 진행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 각국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직접 볼 수 있는 민주적 선거의 중요한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후보자 TV 토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인 우리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바로 프랑스인데요. 이처럼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또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까지 프랑스의 역사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전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왕정에 대항해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일어선 혁명인데요. 이 혁명을 통해 프랑스 공화정을 선포하게 됐던 역사 속 그날, 1792년 9월 21일로 함께 가보시죠. 프랑스는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된 제1계급과 귀족들인 제2계급, 평민인 제3계급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인구의 2% 정도인 제1계급과 제2계급은 면세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부와 명예를 독점했고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는 제3계급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군사비 집행과 왕족들의 도박과 사치로 국고가 바닥을 드러나게 되자 특권 신분에게도 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 한데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삼부회를 소집하게 되는데요. 토의 형식과 투표 방식 때문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발생했고 결국 1789년 6월 13일 제3신분의 평민의원들은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루이 16세의 방해로 막히자 테니스장에 모여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고 결의했고 이후 7월 9일 국민의회는 스스로 재헌의회라고 선포하게 됐는데요. 이에 루이 16세와 기득권층은 국경지대에 있던 군대를 불러들여 베르사유 주변에 집결시켰고 이딴 흉작으로 빵값이 폭등해 격앙한 시민들은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점령하였습니다. 곧이어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가 투입되었지만 시민들의 열기에 쉽사리 손을 쓰지 못하면서 결국 프랑스 전역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며 프랑스 대혁명은 급진적으로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회의 부르주아들과 거리의 민중이 합친 힘 앞에서 루이 16세는 어쩔 수 없이 혁명을 승인했고 이후 헌법제정의회는 1789년 8월 26일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내용의 프랑스 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는 지속됐고 10월 5일 화가 난 수천 명의 여성이 빵을 달라고 외치며 베르사유 궁까지 행진을 했고 왕과 왕비를 위협하여 파리로 데려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파리 튜일르리 궁에 갇혀 지내던 루이 16세는 1791년 6월 20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룩셈부르크 쪽으로 도망쳤다가 23시간 만에 잡히면서 포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1792년 8월 10일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영합군이 루이 16세 구출과 혁명 진압을 목표로 진격해온 것이 민심을 자극해 1792년 8월 10일 분노한 파리 시민군은 튜일르리 궁을 공격하고 루이 16세를 탕풀 감옥에 가뒀으며 1792년 9월 21일 국민공회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함으로써 프랑스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공화정이 선포되며 왕정 체제를 무너뜨렸지만 왕정으로의 복귀, 두 번의 대중혁명, 제정, 공화국 등 국가 체제가 바뀌며 굴곡된 정치 상황이 지속됐는데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 거의 100년이 걸려 1875년 제3공화국 헌법이 채택되면서 프랑스 대혁명 초기부터 이념이었던 자유와 평등, 박애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프랑스 대혁명은 국민의 의미와 인권선언에 담긴 이상,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 이념 속에 치러졌기에 역사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공적인 혁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지 명절을 맞아 모인 가족들과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선거방송 뉴스는 추석 연휴로 한 주 쉽니다. 오는 10월에 더욱 무르익은 가을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